네, 정부가 이 M&A 시장의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창조 경제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고 기업들의 활발한 자금 융통을 트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한때 글로벌 IB,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투자은행들을 쫓아가고자 한국형 헤지펀드 설립을 활성화시켰다가 요즘엔 조금 변형된 형태로 토종 PEF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자, 관련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취재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자리했는데요. 이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정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M&A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관련 소식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되는지, 대책 내용들이 뭡니까? 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M&A 시장 거래가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국내 M&A 거래 건수를 보면은 지난 2010년에 811건에서 지난해에는 400건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M&A라는 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핵심 역량으로의 어떤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기관과 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던가요? 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해 40조 원 수준에 불과했던 M&A 규모를 3년 안에 7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 시행 방안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M&A의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것, 또 둘째는 M&A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3번째는 M&A와 관련된 불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이 인수합병, M&A 시장 참여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만 큼직큼직한 것부터 좀 살펴보자면, 우선 보험사에 대해서 사모투자펀드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 사전 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 한도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모투자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이 생긴 셈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사모투자펀드에 무한 책임사원으로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PEF 출자 승인을 신청할 때 PEF 투자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후 승인 제도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원유나 제철 원료, 액화가스와 같은 대량 화물의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또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삼성생명 금융지주, 이런 것들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 방안도 분명히 부가적으로 첨부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정부 지원 어떤 세제 혜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이 세제와 금융 지원, 이 2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세제 지원을 살펴보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 기업 간 주식을 교환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식 교환 시에 기업을 파는 주주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해왔었는데, 과세를 늦춤으로써 매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술혁신형 M&A 세제 지원도 확대가 됐습니다. 기술혁신형 기업,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R&D 매출액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M&A 하게 되면 기술가치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 제도의 대상을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이라는 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서 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벌써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지원도 알아보면 M&A 펀드가 확대가 됩니다. 성장사다리 펀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창업한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지요. 이 펀드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M&A를 할 때 지원해 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규모를 3년 안에 1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만 4천억 원을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자, 어제 나온 뉴스는 1,500만 원 이하의 NGL 투자는 내년부터 이제 100% 소득공제를 하겠다라고 또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자, 과거에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나올 때는 선택주의 아닙니까? 되는 거, 요것만 해라 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포괄주의로 요것만 빼고는 다 돼로 바뀌는 것 같은데 M&A 제도와 절차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는지 어떤 방안들이 또 담겨 있던가요? 네, 이 M&A 제도와 절차에서도 좀 큼직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안은 그 M&A 기준을 완화를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해서 합병가액을 현재는 기준 시가의 10%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다소 느슨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M&A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법상 도입된 방식은 순삼각 합병 제도지요. 합병 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 이외에도 역삼각 합병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역삼각 합병 제도는 자회사를 합병 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 삼각 분할, 삼각 주식 교환 제도 등의 다양한 방식들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 밖에도 기업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이후에 채권금융기관의 보유 지분을 매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도 의무 공개 매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구조조정을 위해서 채권단이 보유 주식을 매각할 때에도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라는 것은 6개월 내에 상장 주식을 10인 이상에게 5% 이상을 매수할 때에는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 때문에 그동안 매각이 상당히 지연이 돼 왔습니다만 예외를 인정을 해서 기존까지는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 기업만 매수 시 예외를 인정을 했던 걸 앞으로는 자율협약 기업까지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2의 벤처붐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 코넥스 시장과 그다음에 또 그걸 넘어서 코스닥 시장, 근간에 또 이 M&A라고 하는 기업 인수 합병,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잘 거둬서 기업 경제가 좀 살아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기업 효과를 빼먹을 뻔했군요. 기대되는 효과는 뭡니까? 네, 기대되는 효과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M&A 시장 규모를 3년 안에 4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방점입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국내 토종 사모 투자 펀드들의 성장 기반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죠. 갖가지 지원책이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대형 화주 해운사 인수를 허용하는 등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 산업 등에서 기업 구조 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이 집중될 수 있어서 회수가 잘 이루어지게 되고 또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도 기대되는 효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효과를 빼먹을 뻔했네요. 제2의 벤처붐 다시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팀의 이근형 기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